안녕하세요. 뒷담화입니다. 17기에서 신박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죠. 내 마음속 이순희를 선택하라는 제작진 말에 반기를 들며 나는 오로지 이 여성뿐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한 사람이라고 소신 있게 말하는 출연자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재미있었을 텐데 모두 제작진의 룰에 따라 진짜 2순위를 결정했네요. 현숙은 본인 마음속 원픽이 상철인 관계로 상철이 2순위 선택에서도 현숙 본인에게 올인하길 내심 바랐지만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철은 현숙을 지나 영숙을 선택하면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죠. 17기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철, 현숙, 영호의 풋풋한 삼각관계 시작할게요. 그동안 계속 웃는 모습만 보여주던 긍정의 아이콘 상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출 중 나이 많은 현숙과 동갑인 상철은 그동안 1대1 구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연하를 선호한다던 의사 영호가 갑자기 현숙에게 관심을 보이며 남철들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상철은 불안한지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현숙 앞에서 말수도 줄어들었죠. 여성들 숙소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영호, 얼핏 쑥맥 같아 보이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말은 또 다 하네요. 티 끝판왕 영식으로부터 추천받은 음식점을 마치 본인이 엄선해서 골라온 것처럼 봐둔 게 있다며 현숙에게 브리핑합니다. 데이트 나가선 매미 이야기로 관심을 끌며 본인의 매력을, 개성을 어필하는데 매미 울음소리까지 구별하고 그걸 또 성대모사하는 영호. 나름 엉뚱하면서도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사실 첫날부터 영호는 현숙에게 호감을 보였죠. 키가 얼마인지 직접 물어봐서 화술이 세련되지 못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첫 인상부터 현숙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영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밝고 애교 있고 긍정적이고 참하고 착한 여성을 원하는데 그게 바로 현숙이라며 직진을 선언하죠. 여성의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영호는 현숙이 연상녀일까봐 걱정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숙의 수많은 장점이 그 장애물을 없앴나 봐요. 현숙은 솔로나라 오기 전 사귀던 남성과 결혼 후 아이를 낳는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헤어질 정도로 아이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둘은 공통점도 있고 대화도 잘 통했네요. 영호는 현숙에게 아직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좀 돌려서 말할 수도 있는데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바꿔 말하면 좀 눈치 없는 스타일이죠. 현숙은 결혼이 늦어지면서 나이 먹는 게 초조해진다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며 살짝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현숙이 마음을 열 정도로 영호와의 데이트가 진솔해 보였습니다. 영호는 현숙이 상철과 잘 되는 분위기니까 좀 더 분발해야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현숙에게 올인하겠다고 선언하죠. 현숙 역시 데이트가 만족스러웠는지 다른 여출들에게 영호가 너무 괜찮았다고 하네요. 상철, 영숙, 영수의 데이트를 보고 있자니 참 답답했네요. 겨우 이런 데이트를 하자고 현숙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이 불안을 야기한 건지 상철도 이순위 선택 당시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수확이 있다면 영숙이 영수와 데이트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현숙이가 생각났다는 거죠. 현숙과 가까이 있을 때 몰랐던 상철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현숙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숙소에 들어오자 영호는 본인도 현숙이 원픽이 됐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지 아니면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상철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의 마음이 정해졌다. 현숙만을 향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네요. 이 말 들은 상철은 불안하지만 열심히 할 거라고 하죠. 불쾌해하지 않고 웃으며 괜찮다고 스스로 더욱 힘을 내보려고 노력하는 상철의 모습이 멋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다 같이 모인 술자리에서 진실 게임을 할 때 상철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드러났는데요. 영호의 전술에 말린 것 같기도 합니다. 상철은 경쟁 상대로 여겨지는 영호에게 질문 몇 개를 속사포처럼 쏟아놓으며 긴장하고 있음을 들켜버리죠. 이어서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질문에 3명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우리가 생각해도 3명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현숙에게 강하게 어필할 타이밍인데 왜 눈치 없이 저러는 건지 긴장하거나 당황한 건지 쑥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순간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영호가 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1순위와 2순위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상철은 7대3 정도 된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왜 자꾸 상철은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속 그녀가 신경 쓰인다면 그녀가 듣고자 하는 대답을 좀 포장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영호를 의식해서 그런지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상철이 안타까웠네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에 상철이가 2순위에서 1순위와 마찬가지로 현숙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호는 그대로 현숙을 선택했을 테니 그러면 2대1 데이트를 하게 됐을 거고 매 순간 영호와 상철이 비교가 되었겠죠. 영호, 상철 둘 다 순수하고 착해 보이지만 상철은 이제까지 보여준 것처럼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배려하고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숙에게 보다 더 호감으로 다가섰을 것 같아요. 영호는 나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상철은 현숙의 있는 그대를 봐주는 것도 비교가 되겠죠. 누나가 3명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해버렸지만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도 상철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 또한 그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개의치 않는 것 같아서 아이 많은 걸 좋아하고 다정다감한 가정적인 유형의 상철은 현숙에게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솔로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사실 삼각관계잖아요. 아직까지 노선이 선명하지 않거나 한쪽이 일방적이어서 재미있는 러브라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순수하면서도 보기 좋은 삼각관계를 만났네요. 영호, 현숙, 상철은 묘한 공통점이 있죠. 춤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어떤 의도에서 시작했던 현숙은 대학 시절 동아리부터 줄곧 춤을 즐겼고 상철 역시 춤을 즐기고 있고 영호 또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고 댄스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묘한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은데요. 상철이가 현숙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현숙의 빈자리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은 오히려 이번에 전화위복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공연 거실 술자리에서 별로 대화가 없던 상철과 현숙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죠. 현숙은 오늘 여출이 선택했더라면 본인은 상철을 선택했을 거라고 하고 상철은 다대일 데이트하며 기다리는 동안 현숙이 뭘 할까 궁금했다고 답하죠.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순간 두 사람의 밝아진 표정이 보는 이들도 심쿵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요. 이런 맛에 연애 프로그램 보는 거죠. 모처럼 MSG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담백한 러브라인을 지켜보자니 저도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상철이가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갈래요? 빗소리 듣고 라고 말한 장면이 저는 이번 화에서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숙이 앞으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자 상철은 열심히 해서 슈퍼데이트권을 따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같은 시각 공연 거실에 돌아온 영호가 두 사람 빈자리를 확인하는 모습도 재미있었죠. 다음화 예고를 보니까 랜덤 데이트를 하던데 파트너로 정해진다면 그 사람을 아마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만큼 중요한 랜덤 데이트가 아닐까 예상되네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우연히 동갑내기를 만나게 되면 같은 시대를 살아서 그런가 공통점도 대화할 거리도 많은데요. 상철이가 현숙과 동갑이라는 점을 잘 활용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면 좋겠어요. 방송을 본 분들은 상철이가 사위 삼고 싶은 사람 1순위라고 하는데요. 의사 영호에게 밀린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상철 본인의 배려심과 따뜻함을 확실하게 어필하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뒷담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